선생님은 이 글의 서론을 나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으로 봤어. 여기까지 서론으로 봤어.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다라고 하는데, 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회의론의 하나야. 그러면 여러분들 회의론이라는 게 뭐니? 회의라는 게 다른 말로 뭐야? 의심하다라는 거야. 무언가 의심하다. 그러면 의심은 굉장히 다양한 의심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존재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그것의 참과 거짓에 대한 의심, 그지? 참에 대한, 그것이 진실인가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 가능한지, 인식 가능성 같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대상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어떤 것을 의심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어떤 것을 회의하냐면 그러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이 가졌는지. 자, 만약에 이 지문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나랑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지문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이 가졌는지, 즉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얘가 왜 두 단락을 선생님이 서론으로 잡았냐면 얘네가 다 뭐가 되는 거니? 일종의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문지문이나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서 사례가 나온다라는 것. 사례는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부연 반복 설명해 주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내가 아파. 그래서 내가 아프다. 이것은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작용, 심리적인 어떤 그런 작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마음입니다. 그죠? 내가 아프다라는 것은 직접 알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네. 나의 행동이나 나의 느낌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는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심리적인 어떤 대상, 내 정신은 내가 그냥 아는 거야.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알 수가 없지. 직접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아파하는 이 마음은 실제로 내가 알 수는 없고, 직접 알 수는 없고,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프다라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야기해. 즉,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이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자, 일종의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일종의 행동으로 본다면 그러한 행동에 거짓이 없다라는 거. 즉, 아프지 않는데도 아프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그러한 경우는 다 배제하고 말을 하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행위의 진실성에 대해서 일단은 전제를 내리고 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회의론, 대표적인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은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적 회의론. 인식적 회의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느냐. 우리의 알매에 대한 회의입니다. 세 번째 회의는 뭐냐면 귀납의 문제입니다. 귀납의 문제. 자, 귀납이라는 것을 과연 정당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귀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정교한 로봇이나 좀비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존재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론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 철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회의론,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식적 회의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귀납의 문제입니다. 귀납의 문제. 자,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얘가 주제인데 자,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네 가지로 접근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문제에 대한 자, 다양한 접근을 합니다. 자, 총 네 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첫 번째 접근이 뭐냐면 유비 논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야. 알았어? 자, 이게 바로 접근 1입니다. 자, 유비 논증으로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한번 보자, 해석해 보자, 접근해 보자, 해결해 보자. 유비 논증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죠. 이 유비 논증은 계속 나오는 제재란 말이에요. 알았어? 자, 보겠습니다. 유비 논증이 어떤 거냐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다른 대상과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대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이 있어. 첫 번째 대상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대상이 몇 가지 점이 비슷합니다. 몇 가지 점이 비슷해. 두 번째 대상과 얘도 몇 가지 점이 있어. 몇 가지 점이 비슷해. 요것이 유사해.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 특성, 내가 끌어내려는 추가적 특성이 여기 있거든. 자, 내가 끌어내는 추가적 특성, 이 나는 내가 그대로 인지를 하니까 이 추가적 특성을 이렇게 추론하게끔 해주는 거야. 추론하게끔. 그래서 얘가 이러한 추가적인 특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요 추론이 유비 논증입니다. 그래서 유비 논증은 이렇게 추론하는 논증인데 어떻게 추론하냐면 첫 번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점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대상이 두 번째 대상의 추가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게 치면은 이 유비 논증은 이 추가적 특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요 추가적 특성에 대한 회의를 얘가 해결하는 거지. 그지?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체나 행동이 동일하다. 신체나 행동이 동일한 것은 몇 가지 점과 대응되고요. 따라서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도 고통을 느끼리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비 논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름 해결되는 것 같이 느껴져. 하지만 얘는 한계가 있고요. 얘는 비판을 받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에 의해서 비판을 받냐면 첫 번째가 개연성이 약하다라는 것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비판은 개연성이 약하다. 이렇게. 자, 개연성이라는 게 뭐죠? 다른 말로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자, 지금 요 개연성으로 비판하는 그런 관점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만약에 지금 이게 나잖아.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나야. 이게 나고 이게 다른 사람이고
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같은 인간이니까 많은 것을 뭐 만 가지가 다 같다라고 봐. 만 가지가 다 같다라고 봐. 그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추가적인 특성인 나의 마음과 대상의 마음이 같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개연성이 약하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만든 몇 가지 점도 궁극적으로는 너 하나에서 비롯된 거니까 너 하나만을 근거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야. 자, 보겠습니다. 성공한 유비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지 증거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나 하나의 경우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 가지의 나의 유사성과 타인과 나와의 만 가지 유사성을 다 배제하고 결국에는 이 근거를 너 하나만으로 해석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 거야. 어떤 사람이 창고가 쌓인 상자 더미 중 하나의 상자만을 열었어. 그거는 나지. 그래서 책이 들어있어. 이거는 마음이야. 그래서 나머지 상자들 이거는 타인이고 여기에 책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즉 개연성이 적다. 왜? 뭐냐면 뭐가? 자, 빈약한 논증 때문에. 그 빈약한 논증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나 하나만을 근거로 바라보는 거다. 자,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유비 논증도 뭐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귀납의 문제를 이렇게 듭니다. 자, 위에서 말한 대표적인 회의론의 하나인 귀납의 문제를 들어. 자, 좋아. 개연성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쳐. 개연성 문제. 수많은 관찰 증거를 근거로 한다고 쳐. 그런데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어. 귀납이라는 것의 한계는 뭐야? 항상 반례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얘를 정당화하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유비 논증으로 접근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마음이 같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즉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제시되더라도 결론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 하나의 관찰 증거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유비 논증의 정당성은 문제가 있으므로 오히려 더 회의가 더 커질 수 있다. 상식이 흔들리고 만다. 다른 말로 더욱더 의심을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비 논증으로 접근해 보니까 유비 논증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죠? 그리고 다른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접근 2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대한 회의를 우리가 인식적 회의론으로 접근을 해보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회의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인식적 회의론의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철저한 회의론자가 누구니? 데카르트죠. 데카르트야. 데카르트는 다 의심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데카르트의 어떤 인식적인 회의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매트릭스에서 실제 현실 공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현실 공간은 있고 가상 공간에서 싸우고 있지. 가상 공간에서 싸울 때 이제 머리 뒤에 어떤 뭐 이렇게 머리 진짜 꽂고서 보면은 이제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요원들하고 막 싸우잖아. 자, 그랬을 때 이 인식적 회의론에 접근을 한번 보면, 자, 인식적 회의론으로 자, 두 번째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인식적 회의론으로 접근하면 얘는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 의심한다. 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론 내 신체도 다 의심해. 이거 다 의심해. 의심.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자, 얘는 나가 있고요. 다른 사람, 타인이 있는데 나의 신체를 의심해. 타인의 신체도 의심해. 그리고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타인의 마음도 의심해. 그러면 얘는 이것도 의심. 얘도 의심. 얘도 의심이야. 다 의심이야. 자, 그런데 뭐만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나의 마음의 존재만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내가 의심하지 않는 건 오로지 마음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자, 나와 타인을 한번 봤을 때 여기에 신체가 있고 여기에 신체가 있고 여기에 마음이 있고 여기에 마음이 있다면, 자, 얘는 어떻다라는 거야? 얘 인정하고 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얘 인정하고 얘 인정하고 얘만 의심한다라니까. 그러니까 자, 인식적 회의론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이 의심이 전혀 해소되지가 않지. 그지? 오히려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봐봐. 인식적 회의론자들은 오로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뿐이고 나머지는 다 실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유아론이라고 한다. 이것을 유아론. 여러분들 알죠? 이 유자가 무슨 유자니? 오직, only 이런 뜻이야. 한글로 쓸 뻔했습니다. only를. 자, 그래서 유아론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 알았어?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와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다른 사람의 마음만 의심할 뿐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여기서 인식적 회의론은 이렇게 다 끝나고요. 실제로 요 1번 문제는요. 얘 가지고 푸는 거야. 그냥 얘 가지고. 그죠? 얘 가지고 푸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단락 구분도 개판이죠. 자, 그런데 마음이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 마음은 뭐야? 행동에 불과하다. 마음은 행동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접근입니다. 행동주의야. 행동주의는 이게 접근, 세 번째 접근. 행동주의로 접근해 보자는 거죠. 자, 인간의 마음 문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그냥 해결돼 버려.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없으니까. 행동만으로 마음을 추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겼어. 행동만으로. 그런데 행동이고 마음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돼. 그럼 문제가 사라져 버리지. 왜냐하면 이 마음에 대한 그런 의심이 사라져 버려. 왜? 마음이 행동이니까. 그리고 행동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그 파블로프의 개 알죠? 자,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사범대를 나오면 교육학을 배워.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학이 항상 뭐 C, A가 없어. B, C, B, D, CBD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 알겠지만 이게 D를 맞는 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꼭 D를 맞아야겠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함부로 냈다가 C가 될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선생님이 교육학에서 가장 짜증났던 게 바로 이 행동주의거든요. 실제로 교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행동주의가 뭔지 알아? 어? 인간의 마음은 없어. 여러분들 그 파블로프의 개가 있죠. 파블로프의 개가 대표적인 행동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건데 개한테 밥을 줄 때 계속 종을 치거든. 그러니까 밥도 안 주는데 종 치면 애가 막 침을 막 한 바퀴씩 흘리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교육으로 접근해 보면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어떤 교육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 이거 일종의 이거 정은이가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은이가? 그죠? 정은이가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거지 않을까? 근데 교육이란 그 학생들 각각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학생들 각각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한다는 것은 그 대상들의 마음이 행동과는 다르고 그 학생들 개별적인 존재들의 다 마음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자, 봐봐. 그래서 선생님은
교육하기 너무 싫었어. 아니 물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실제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뭐 이러한 방식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 행동주의를 그 주장한 사람 파블로프의 그 개 실험을 한 사람 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10명의 학생을 주면은 내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얘네들 10명을 다 법관으로 만들 수 있고 다 의사로도 만들 수 있고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거 부정해. 자, 어쨌든 요 행동주의적인 관점이 바로 이렇습니다. 행동주의는 마음을 부정해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꼴 그냥 행동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신작용을 그냥 다 행동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지 않니? 그러면 그것을 다 행동하고 이치시킬 수 있다?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접근 3의 행동주의는 다른 말로 마음을 행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행동이야. 그러니까 마음 자체에 다른 건 없어. 별다른 건 없어. 그런데 요거 비판받죠. 자, 이것은 매우 복잡한 마음이라는 게 매우 복잡한 정신작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행동과 이렇게 1대1 대응시키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자, 한편 이제 화제 전환합니다. 접근 4가 나오겠죠. 동일론이 나오는 거야. 동일론. 접근 4. 동일론. 자, 동일론은 뭐냐면 야, 마음은 여기서 그냥 그런 행동이 아니라 신경계의 작용이야. 신경계의 작용이야. 접근 4. 요거는 동일론. 신경계의 작용이자 어떤 뇌의 구성 물질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신체다 이 말이야. 그냥 신체야, 신체. 자, 이런 식의 접근인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신경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질을 투여해, 뭐 호르몬제를 투여해가지고 우울증을 갑자기 확 낮춰주는 그러한 것들. 우울한 것은 감정이잖아. 근데 그것도 뭐다? 호르몬의 작용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지금 상황과 맞는 관점이겠지. 그지? 자, 그런데 복잡한 정신 현상이 뇌를 비롯한 신체의 작용과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마음이 행동과 동일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이러한 신체, 그 중에서도 신경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마음을 정신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원론이 나오는데 이 이원론을 포기했다. 다른 말로 마음과 물질을 다르다라고 본 이원론과 포기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이제 이거 봐봐. 이원론에 대한 내용은 여기 하나만 나오고 이게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설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나의 마음과 같을까?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나처럼 아픔을 느낄까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청양고추를 무지 좋아하거든. 청양고추를 무지 좋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뭐 우리 애들한테 청양고추를 한번 먹여보거든. 그럼 막 진짜 밥을 못 먹어. 그냥 물 들어가서 물을 머금고 있는단 말이야. 그럼 걔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선생님은 똑같은 아픔을 느껴. 근데 나는 되게 맛있어. 막 그 청양고추 먹고서 뜨거운 밥을 입에다 넣었을 때 그 고통을 굉장히 즐긴단 말이야.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이 같을까? 아픔을 느낄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어.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어떠한 한계나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고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서론으로 보고 여러 가지 접근법으로 대상을 접근해보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노력했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이지. 회의. 자, 선생님이 아까 요런 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 타인을 어떻게 보는지 아까 썼지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신체, 마음, 이거 정신, 이거 물질, 병신이죠. 이거 물질, 망했습니다. 자, 다시 갈게. 자, 이거는 물질, 이거는 정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얘는 뭐였어? 이것만 부정하고 나머지의 존재는 인정했죠. 그죠? 자, 이 문제 그대로 적용하면 돼. 자,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자, 일단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서 나는 내가 이것을 직관적으로 그대로 인지하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지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 다 틀린 거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다른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 신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없는 것도 다 틀린 겁니다. 그죠? 난 이렇게 숫자 다른 게 제일 짜증납니다. 그죠? 자,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자,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이렇게 회의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 들어가기 앞서서 대전제는 뭐야? 하는 말이나 행동에 거짓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맞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리을 보자. 마음은 뇌의 작용이다. 이건 동일론이잖아. 동일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냥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얘들아 2번에 들어가서 데카르트는 이원론자고 유아론자 맞대. 그래서 유아론자가 이원론자일 수 없다는 사실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논리철학적 접근을 하면은 이 다르다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존재 함축성을 전제로 한대. 존재 함축성이라는 것은 그 비교가 되는 다르다고 하는 그 대상 둘은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것 이 두 개를 A, B로 놓는다면 다르다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은 A, B의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그렇다면 선생님이 조랑말과 유니콘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썼다면,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와 논리학적으로 쓸 때는 달라. 자,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 근데 논리학적인 어떤 접근으로 가면은 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기에 앞서서 조랑말과 유니콘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와 논리학적인 언어는 좀 다르잖아. 그지? 다른데 그 다름을 여기서 물론 뭐 독서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논리적인 접근은 무조건 해야 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나 넣어줬어야 된다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때 다르다는 표현은 논리학적으로 봤을 때 뭐 존재한 추성을 내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조금은 나왔어야만 여러분들이 좀 더 깔끔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다른 거 이게 답이 이제 5번이죠. 답이 5번인데 자, 유아론자는 이원론자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유아론자는 이원론자일 수 없다. 여기서 이원론자는 이 문제에서 이원론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두 개의 어떤 존재, 물질과 정신에 대한 두 대상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근데 유아론자는 뭐만 인정하는 거야? 정신만 인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적절한 걸로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 5번 문제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야. 자,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보는 좀비 있죠. 좀비. 그런데 이제 철학적 좀비는 좀 다르죠. 철학적 좀비는 겉으로는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데 사실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받는 존재야.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 마음 문제로 우리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야? 자, 이 대전제가 뭐니? 내 마음은 알아. 내 마음은 직관적으로 알아. 그래서 자, 내 마음은 안다. 알아. 근데 타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타인의 마음은 모르는 거야. 이것을 모르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 마음 문제죠. 그죠? 자, 그렇다면 1번 보자. 자, 행동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마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알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좀비가 아닌 사람하고 철학적 좀비하고 구분을 잘 못해. 그래서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학적 좀비만 사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내 마음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철학적 좀비는 뭐니?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받는 존재들이지. 그래서 이 전제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따르면 좀비가 아닌 사람과 철학적 좀비는 다르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따르면 좀비가 아닌 사람 자체도 타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다로 가야 돼. 그리고 이제 4번 봐봐. 신체와 행동이 우리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로봇을 만든다면 자, 로봇 자체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받는 존재니까 당연히 철학적 좀비가 되겠고요. 철학적 좀비가 정말로 있다면 자, 유비논증이라는 것은 뭐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논증이지 당연히 깨지는 거지. 철학적 좀비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마음이 의심받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